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년간의 연애를 하면서 만남과 재회를 반복하였습니다. 4번의 이별을 하셨고 4번의 재회를 하셨대요. 만남과 재회를 반복하면서 여자친구 쪽에선 이별을 구했고 모든 분이 그러하듯이 저도 문자, 톡 등으로 잡아보고 직접 만나 이야기도 해보았지만 잡히지는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런 방식은 잘 안 된다라는 거 이분이 증명하고 계시죠? 그 당시 이별은 했지만 연락을 하면 받아주었고 밥 먹자, 술 먹자 등등 빌미를 잡아서 받아주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도 할 수는 있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흔들리는 모습은 보였지만 결국은 헤어짐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힘이 들고 여자친구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존버 모드를 했어요. 연락도 안 하고 기다리면서 저희 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이 없을 때쯤 연락이 여자친구에게 먼저 왔고 그 시기도 대략 3개월에서 한 7개월 사이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매달려서 지금 당장 재회를 하기를 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나는 연인들이 왜 헤어지자고 했겠어요?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서 '아 오늘 기분이 좀 안 좋네. 헤어질까?' 이렇게 해서 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행복하게 만나고 싶었는데 계속 똑같은 문제로 부닥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서 그 상황에서 헤어짐을 고한 거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이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것들을 대부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대단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은 한두 번 미친 척하고 혹은 '속아 보자.'라는 심산으로 받아줄 수는 있지만 그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는 안 되겠죠.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됐는데 재회가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장 재회를 하기를 원하실 수가 있겠지만 우리 미르코의 생존연애를 보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나서 재회는 다 잘 됩니다. 이분도 이런 방식으로 총 4년간 4번을 재회를 하셨어요. 이렇게 헤어지고 연락이 없다 보면 대략 3개월에서 한 7개월 사이쯤에 연락이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재회를 4번이나 하셨던 거예요. 만남과 재회를 반복하는 기간 동안 한 3-4개월이 지나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비밀 잡기 등으로 만나고 연락하고 다시 재회를 시도한 적도 있고요. 3개월 이상 지났을 때 제가 먼저 연락하거나 여자친구한테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먼저 연락이 와서 연락을 주고받고 천천히 만나다가 사귀는 패턴이었다고 해요. 갑자기 연락해 가지고 감정을 확인하고 "야 넌 아직도 사랑하냐?" 이런 거 물어보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서서히 관계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천천히 이제 사귀는 패턴으로 가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음은 다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헤어지고 나면 자기를 아주 진절머리나게 생각할 거다. '나를 하나도 안 좋아해서 헤어졌겠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고 사귀게 되었고 다시 헤어짐을 반복하고 여자친구는 저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처음에는 말하지 않다가 한계치에 다다르면 그때 헤어지자고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불만이 있다고 바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오래오래 행복하게 만나고 싶죠. 헤어지고 싶어서 사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잘 만나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만나고 싶어서 사귀어요. 어떤 상황이나 스트레스나 뭔가 잘 안 맞는 부분 때문에 버티지 못해서 헤어지는 거지 불만 조금 생기면 '아 기분이 안 좋은데 헤어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최대한 참고 잘 만나 보려고 하다가 버티다 못해서 이제 헤어짐을 고하는 거죠. 자, 그 전날까지 데이트 잘하다가 다음날 갑자기 이별 통보를 합니다. 이유도 가지각색이었어요. 여자친구 특징 중에 하나가 먼저 헤어짐을 고하면 저는 하루 이틀 정도 잡아보다가 그 당시에는 '나는 할 수 있을 만큼 다 해 봤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뒤로 연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매달리지를 않은 거죠. 그러면 한 1-2주 안으로 다시 연락이 옵니다, 술 취한 상태로. 그리고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너는 내가 헤어지고 왜 나 안 잡아? 넌 마치 나랑 헤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같아. 사실 난 네가 나를 잡아줄 줄 알았다."는 등의 말을 했습니다. 어. 누구나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아마 술 취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헤어지자고 해 놓고서는 딱 잡아줬으면 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이지가 않아서 그렇죠. 잡아준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니까 또 실랑이만 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저는 여자친구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반가운 마음에 그때마다 전 차근차근히 다시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연락을 하게 되고 다시 만남을 가집니다. 그리고 한 2주 만나다가 여자 측에서 다시 헤어짐을 구합니다.
그 당시 이유들도 여러 가지를 대면서 저에게 헤어지자고 톡을 보내더군요. 지금 3년간 이야기이고 최근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귀는 동안에 거의 매주 주말마다 만나고 가끔은 평일에도 한번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중간중간 놀러도 갔다 오면서 즐거운 연애를 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크게는 아니지만 여자친구가 술 먹고 욱해서 저에게 한번 헤어지자고 한 적도 있고, 저도 계속 참다가 화가 나서 차분하게 그냥 헤어지자고 말해버리니 5분도 안 돼서 여자친구한테 톡과 전화가 엄청 오면서 미안하다고, 자기가 실수했다고 빌고 끝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 거 빼고는 저희는 특별히 싸우진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에 여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웬만하면 따라주려고 했고, 그런 저를 보고 어느 날은 여자친구가 나한테 너무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버릇이 너무 안 좋아지는 것 같다. 그렇게 여자를 너무 잘해주기만 하면 여자들이 싫어한다고 여자친구가 얘기를 하더군요. 저는 그냥 네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지 다른 사람이었으면 이렇게 받아주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남자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여자가 얘기를 하잖아. 남자가 너무 오냐오냐 해주고 잘해주기만 하면 여자가 버릇이 나빠지고 여자들이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리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뭔가 진취적으로 진행하고 싶은 방향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냥 여자친구가 시키는 대로 그냥 데이트 코스만 잘 짜면 되는 줄 아는 남자들도 많아요. 남자들도 여자들을 꽤 만나다 보면요, 여자들이 데이트 코스를 잘 안 짠다고 해서 뭐라고 하거든요. 너는 하고 싶은 것도 없어? 그러면은 남자들이 딱 생각합니다. 아, 그래. 여자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데이트 코스를 짜오기를 원하는 것 같아. 여자들도 잘 모르겠어. 근데 뭔가 계속 하고 싶은 게 없이 만나는 게 좀 지루하거든. 응? 예를 들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동성 친구를 만났는데 동성 친구가 야, 오늘 뭐 할까? 글쎄, 나도 별로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넌 뭐 할 건데? 아니,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 서로 하고 싶은 게 없대. 그러면서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고 소모적인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모멘텀이 떨어지다 보면 감정이 식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걸 갖다가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데이트 코스만 짜온다. 예를 들어서 오늘 데이트 코스는 A 코스가 있고 B 코스가 있고 C 코스가 있어. 여자친구한테 오늘은 한식 좋아해? 한식 코스는 A고 일식 코스는 B고 C는 중식이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여자분들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여자들이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야. 여자들이 원하는 거는 진취적으로 뭔가 자기네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하는 거지, 이렇게 데이트 코스만 짜가지고 여자에게 비위를 맞추면서 갖다 바치는 게 아니야. 계속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 권태로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자애가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너는 하고 싶은 것도 없냐? 의미 없이 그냥 데이트 코스만 짜오지 말고 뭔가 하고 싶은 걸 말해라고 얘기한다던가, 아니면은 데이트 코스 짜오면 아, 이거 지루한데, 아, 또 A 코스야? 색다른 데 없어? 이런 식으로 뭔가 실증나는 행동들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뭘 원하냐, 본인이 진정으로 뭘 하고 싶은지. 예를 들면은 내가 순대곱창을 먹고 싶어. 여자친구가 순대곱창 못 먹는데, 못 먹어도 오늘은 그 순대곱창에다가 소주를 먹는 경험을 시켜주는 거야. 그런 내가 하고 싶은 걸 같이 공유를 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공유를 하는 느낌이 나타나야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 서로가 공유하는 거지. 가끔은 그 여자친구가 꼭 좋아하는 것만을 할 필요는 없잖아. 서로 좋아하는 걸 하면 참 좋겠지만 가끔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할 수 있지. 요런 것들이 여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정확히 알고 행동을 하셔야 돼요. 최근까지 잘 만나다가 3월 14일 날 저의 무신경한 소홀함 등으로 인해 여자친구가 화가 났습니다. 그 전날인 3월 13일 날 데이트를 끝내고 여자친구가 내일은 화이트데이니까 밖에서 외식을 하자고 하였고, 저는 그때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맥주나 한잔 하자고 했습니다. 그 말을 하고 여자친구와 집으로 가는 도중에 여자친구는 갑자기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뭔가 화났구나 하고 가만히 저도 집으로 향했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말없이 쑥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화가 나서 여자친구에게 나 그냥 집으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자친구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르는 상태여서 저도 짜증이 나버렸거든요. 서로 화가 난 상태에서 집에 가는 도중에 저는 여자친구에게 전화하여
난 너가 뭐 때문에 화가 난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싸웠다고 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여자친구가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톡이 왔다고 해요. 자기는 오늘 3월 14일이니까 밖에서 오붓하게 데이트를 하면서 분위기를 내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것도 전날에 또 얘기를 했었고, 근데 여자친구의 그 말을 무시하고 본인이 그냥 맥주 한 잔 마시고 집에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불만스러웠던 거죠. 이렇다고 해서 헤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뭔가 철학 있는 행동을 해야지 여자친구도 뭔가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철학이 없이 그냥 이 남자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3월 14일이든 뭐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행동을 한 거잖아. 계획이 있이 행동을 한 거나 철학이 있이 행동을 했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화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3월 14일 날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요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기념으로 하자라고 얘기한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좋은 데 식사를 예약을 해 놨으니까 우리 기념일로 해서 거기서 밥을 먹자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 정도는 해 놓으면 상관없겠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무 개념이 없어요. 3월 14일 날 기념일처럼 뭔가 받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여자친구로서 챙겨주면 좋잖아. 여자들의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챙겨줘야 되는 기념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다 받는데 내 여자친구만 못 받으면은 그게 되게 섭섭한 거야. 이런 날은 꼭 챙겨줘야 돼. 예를 들어 화이트데이라든가 빼빼로데이라든가 이럴 때는 웬만하면 챙겨주는 게 좋아요. 우리 개인적인 기념일들, 예를 들면 1주년이라든가 생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 철학에 맞게 나는 생일을 원래 챙기지 않는 주의다, 아니면 기념일을 잘 챙기지 않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남들 다 받는데 자기는 남자친구한테 못 받았잖아. 다른 여자애들 친구들은 프로필 사진에다가 화이트데이 선물 받아가지고 대문짝만 이렇게 올렸는데 나는 없어. 그게 제일 섭섭한 거거든. 그래서 남자분들이 진짜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이렇게 남들 다 받을 때 못 받으면 안 되거든. 은근 이게 여자들이 신경 많이 쓰는 포인트예요. 아무튼간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히 철학을 가지고, 여자분들이 그것 때문에 헤어지자고 얘기는 안 합니다. 평소 때 여러분들이 데이트도 잘해주고 즐거운 데이트를 잘 한다면요, 그것 때문에 헤어지진 않아요. 기념일 몇 번 안 챙겼다고 헤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섭섭해할 겁니다. 자, 아무튼 오늘 3월 14일이니 밖에서 오붓하게 데이트도 하고 분위기도 내보려고 했는데 남자가 그 말을 무시하고 남자친구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서 자기 말은 들어주지도 않고 무시해서 화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원하는 거 맞춰주려고 노력하는데 내가 밖에서 밥 먹자는 말도 무시한다 등등, 그런 거 하나도 못 맞춰주느냐 등, 이게 약간 섭섭한 거야. 선물을 바란 건 아니지만 기념일이라고 밥 한 번 먹었다라는 얘기도 못하고, 그러면 친구들한테도 괜히 거짓말로 그냥 나는 분위기 좋은 데서 밥 먹었어라고 거짓말로 해야 되거든. 그게 되게 섭섭한 거지. 내가 집에서 너한테 밥 해주는 사람이냐고 나를 호구로 보지 말라고 엄청 강정적인 발언들을 말하면서 헤어짐을 구하더라고요. 이 여자분은 여태까지 쌓였던 거죠. 제대로 된 데이트도 못 해줘, 기념일도 안 챙겨, 시키는 것도 안 하는 거야. 이 남자에겐 기대감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헤어지는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서 이 여자는 즐거운 적이 없는 거야. 데이트를 해도 의미가 없어. 그냥 비위만 맞추고 어쩔 수 없이 나와. 그리고 이런 기념일도 안 챙겨. 여자 입장에서 생각해봐. 얘는 도대체 왜 나를 만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자친구는 톡을 보고 그냥 일십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카페에서 본 제 카테고리와 기간을 위한 존버 모드 3개월 이상을 실행하기 위해 그때부터 가만히 모드를 실행하였습니다. 이 남자가 되게 잘하는 건 가만히 모드야. 한 3개월 동안 버틴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이 여자가 계속 재회를 하고 계속 만나고 떠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매달리지 않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은 유지가 되는 거지 매력은 1도 없어, 진짜 이 남자는. 그 상태로 3일이란 시간이 지났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로 기다리는 중에 3일째 새벽에 여자친구에게 술이 취한 상태로 연락이 왔습니다. 여자친구도 웬만하면 헤어지긴 싫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상담을 할 때 이 남자가 나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상관없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헤어지기 싫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든 사람이든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대단히 여자를 잘 꼬시고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능수능란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술 취해서 넌 왜 나 안 잡아? 넌 마치 나랑 헤어지기를 기다린 사람 같아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는 늦은 새벽이라 취한 것 같으니까 술 깨고 다음날 이야기하던가 아니면 주말에 보자라고 달래서 전화를 끊고
다음날 연락을 해서 "오늘 괜찮으면 볼까?"라고 하니까 다음날 술 깬 맨정신이라 그런지 속도 안 좋고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술 먹고 연락하고서는 이불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오늘 쉬고 주말에 시간 내서 보자."고 하고 톡을 보내고 답장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저는 다시 톡을 보냈고 여자친구의 답변은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싶다."라고 답장이 오더군요. 4월 10일에 저녁에 여자친구를 만났고 전에는 예전부터 순대곱창이 먹고 싶어서 그전부터 여자친구에게 순대곱창을 먹자고 계속 이야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가 순대곱창을 땡겨하지 않는 것 같아서 약간 쌀쌀한 날씨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먹을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여자친구가 짜증이 났는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 만나기 전에 어디 갈 건지 미리 정하고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안한 마음에 알겠다고 했대요. 이게 바로 문제야. 순대곱창이 먹고 싶었으면 여자친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일단 데리고 가야지. 목적한 바를 달성을 해야지. 아무 준비 없이도 나와 가지고 순대곱창 먹고 싶어서 나왔는데 여자친구가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길거리에.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순대곱창을 먹어야지. 그리고 딱히 주위에 먹을 곳이 없어서 결국 순대곱창 집에 들어갔대. 야, 이 남자는 우유부단함의 끝장이에요. 순대곱창집에서 소주 한 병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입에 맞지 않았는지 거의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소주 한 병만 마시고 나오는 길에 여자친구가 집에 가는 길에 먹을 걸 사 가지고 집에서 먹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고 여자친구와 집에 향했지만 시간은 거의 1 시가 다 돼 가는 시간이라 웬만한 음식점은 다 닫은 상태여서 마땅히 살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추우니까 일단 집으로 얼른 가서 배달을 시켜 먹자고 했지만 여자친구는 "배달은 너무 늦다. 그냥 편의점에서 먹을 걸 사 보자."라고 했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에 여자친구가 너무 추워했고 저는 집에 가면 바로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자."라고 제가 말했는데 여자친구가 "나 배고픈데 그냥 집에 들어가."라고 하길래 같이 편의점으로 들어갔지만 편의점에도 마땅히 먹을 게 없더군요. 결국 편의점에서 아무것도 못 사고 집에 돌아오게 되었고 여자친구는 추워서 바로 씻는다고 하고 저는 알겠다고 소파에서 앉아서 TV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씻고 나와서 자기는 지금 너무 배가 고파서 예민한 상태다. 괜히 나한테 짜증을 낼지 몰라서 그냥 잠을 자겠다 하고서는 자더군요. 자려고 옆에 누웠는데 여자친구 사이에 인형을 갖다가 놓고 인형을 끌어안고 자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어제 나 때문에 저녁을 잘 못 먹고 집에 포장해 가자는 것도 나 때문에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라고 톡을 보냈고 여자친구는 한참 뒤에 일십을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여자친구는 헤어짐을 구하는 톡을 보냈습니다. 내가 생각을 해 봤는데 "난 널 답답해하고 넌 날 감당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늦기 전에 우리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하자." 이 남자가 얼마나 비위 맞추고 우유부단하게 하고 줏대 없이 행동해서 이 여자가 엄청 답답해했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를 위해 제 카테고리와 기간 동안 저는 저의 잘못된 점을 고치면서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예, 그렇죠. 원래 여태까지 해 오셨잖아. 이분은 4년 동안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이렇게 제 카테고리화에서 4 번이나 만났으면서 나한테 이걸 왜 물어봐. 자, 두 번째 질문이 미루코 쌤께서 여자친구 집에 있는 저의 짐을 여자친구에게 택배로 저희 집으로 보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저는 제가 직접 만나서 받는 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미루코 쌤께서는 그냥 지시한 대로 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택배로 보내라고 했다고 찌질하게 생각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나서 하는 게 찌질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꾸 헤어지고 나서 이 짐을 핑계로 만나려고 하는 게 찌질한 거라서 택배로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만나서 불편하게 "언제 보자." 뭐 "어떻게 하자." 할 수는 없잖아. 왜 이런 불필요한 여러 가지 구분 동작들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그냥 서로 복잡하니까 시간 여유될 때 보내라고 하면 되잖아. 그게 깔끔하지. 그리고 그렇게 자꾸 만나서 보려고 하는 게 찌질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정리해서 이야기해 드리면 이분은 너무 '여자를 잘 맞춰 주려고 하는 모습이 문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